챕터 1. 당신은 명령하는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가? 아침 7시. 커피 한 잔에 온기조차 식어가는 시각. 누군가는 조용한 책상 앞에 앉아 오늘의 첫 번째 명령을 준비한다. 챗 GPT, 블로그용 글을 써줘. 대상은 30대 여성, 브랜드 관점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톤으로. 글 길이는 1200자 이상. SEO 키워드는 이거야. 몇 초 뒤 AI는 조용히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가 원하는 결과를 아무런 반박 없이 내어놓는다. 이 사람은 오늘도 일을 하지 않는다. AI가 대신 일하게 만든다.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사람은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켠다. 유튜브를 몇 개 넘기다 말고 그제야 챗 GPT를 열어 이렇게 말한다. 오늘 뭐 하면 좋을까? AI는 가만히 대답한다. 무언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읽지 않는다. 답변을 스치듯 훑고는 다시 유튜브로 돌아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에게 쓰이는 사람이 되어간다. 도구는 같다. 인터넷도 같고 시간도 같고 기회도 동일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는 다를까? 차이는 단 하나. 명확한 명령이었다. 명령하는 자는 AI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한다. 그는 생산자가 되고 설계자가 되며 수익 창출자가 된다. 하지만 명령하지 못한 자는 언제나 반응하는 소비자로 남는다. 그리고 그 소비자는 언젠가 자신이 왜 뒤처졌는지도 모른 채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깨닫게 된다. 당신은 매일 AI를 열어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아니, 당신은 지금 명령하고 있긴 한가요? 아니면 그냥 시킨 대로만 움직이는 피지배자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 당신의 루틴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명령하는 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AI에게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 챕터. 이 AI는 툴이 아니라 무기다. 사용하는 자의 관점. 처음엔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 챗 GPT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창을 열었다. 당신은 어떤 질문을 원하십니까? AI의 첫 응답이 그렇게 시작됐을 때 그는 뭔가 거대한 세계로 초대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처음엔 이렇게 말했다. 안녕, 너 뭐 할 수 있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줘.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다시 브라우저를 닫았다. 이게 뭐야? 그냥 심심할 때 쓰는 도구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같은 시간 같은 도구로 수익을 만들고 있었다. 같은 챗 GPT였지만 다르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온라인 클래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금부터 브랜드 중심의 커리큘럼을 짜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4주 코스로 구성하고 각 주차별로 콘텐츠 아이디어도 포함시켜줘. 그리고 그 AI는 그 요청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클래스를 설계했다. 하루도 안 되어 콘텐츠가 완성됐고 그는 그 자료를 패키지로 만들어 팔았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생각했다. 도구는 툴이지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깨달은 건 그 다음이었다. AI는 절대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총을 들고도 쏠 줄 모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도구로만 본다. 마치 단순히 쓰다가 지우개처럼 다시 넣어둘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도구가 아니다. 이건 전장을 바꾸는 무기다. 사람 하나가 AI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의 일상이 바뀌고 수익이 바뀌고 자신의 직업이라는 정의조차 바뀐다. 그는 더 이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툴을 도구처럼 쓰는 사람은 늘 보조적인 존재로 남는다. 하지만 툴을 무기처럼 쓰는 사람은 그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으로 진화한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당신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도구인가? 무기인가? 당신이 그것을 정의하는 순간 당신의 삶도 함께 정의된다. 챕터 3. 자동 수익을 만드는 명령어 시스템.
실전 구조 공개. 그는 일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일을 설계했다. 아침 8시 책상에 앉은 그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단 10줄의 명령어를 적었다. 그리고 AI에게 건넸다. 유튜브 영상용 스크립트를 써줘. 주제는 소비를 줄이는 마인드셋. 타겟은 20대에서 30대 여성. 내용은 현실적인 사례 위주. 감성적인 도입 플러스 실용적인 중간 구성 플러스 질문형 마무리. AI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바로 움직였다. 1분도 안 돼서 스크립트가 완성됐고 그는 그 글을 복사해 음성 합성 툴로 넘겼다. AI 보이스가 자연스럽게 녹음되었고 그 오디오를 영상 자동화 플랫폼에 입력했다. 자막은 자동 생성, 배경 영상도 자동 편집. 그는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고 녹음도 촬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명령했을 뿐이다. 그 영상은 채널에 업로드되었고 이틀 뒤 조회수는 10,000회를 넘었다.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고정 댓글엔 전자책 링크가 걸렸다. 사람들은 구매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이 잠든 사이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었다. 명확하게 구조화된 명령의 결과물이었다. 그가 사용한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다. 단지 3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을 뿐이다. 이 콘텐츠는 누가 소비할까? AI에게 어떤 방식으로 시킬 수 있을까? 이 작업을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대답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다. AI에게서 찾았다. 그 순간부터 그의 하루는 바뀌었다. 일하지 않아도 일하는 구조, 그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동 수익이라는 건 사실 자동이 아니다. 정확한 명령어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명령할 수 없는 자는 반복하게 되고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설계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묻지 않았다. 이제는 AI에게 이렇게 해라고 말한다. 그게 자동 수익의 시작이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의 탄생이기도 하다. 챕터 4. AI에게 시키는 사람들의 루틴. 하루 1시간이면 되는 이유. 그는 7시 55분에 일어난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흐르듯 들어오고 현관 앞엔 오늘도 어제와 같은 고요가 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 않다. 8시 정각.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는다. 노트북을 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그의 첫 번째 명령을 준비한다. 챗 GPT,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다룰 만한 주제를 3개 제안해줘. 내 타겟은 20대에서 30대 직장인이고 이전 조회수 높은 영상들의 스타일을 반영해서 AI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는다. 3초 후 그는 키워드를 받아 적는다. 8시 10분. 그는 두 번째 명령을 입력한다. 3번 주제를 바탕으로 500자짜리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몰입감 있는 도입부, 실용적인 본문, 감정적인 마무리로 구성해줘. 8시 20분. 그는 미디저니의 키워드를 입력해 썸네일용 이미지를 만든다. 동시에 자막 자동화 툴이 스크립트를 받아 작업을 시작한다. 8시 40분. AI가 생성한 음성, 자막, 이미지, 음악이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된다. 그는 단 한마디도 녹음하지 않았다. 단 한 장면도 촬영하지 않았다. 8시 55분. 그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설명, 태그, 썸네일까지 모두 AI가 도와준 결과물이다. 그리고 9시.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산책을 나선다. 그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미 콘텐츠는 업로드되었고 수익은 자동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줄 안다. 하지만 그는 단 1시간만 집중했고 그 나머지는 모두 AI가 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방법을 묻지만 사실 중요한 건 시간도 재능도 아니야. 명확한 루틴 하나면 돼. 그가 사용하는 도구는 특별하지 않다. 챗 GPT, 미드저니, 노션, 유튜브, 자동화 툴, 그것뿐이다. 그 차이는 시작 전에 이미 끝을 설계했는가에 있다. 사람들은 시간을 들이고 그는 시스템을 만든다. 사람들은 노력하고 그는 명령한다. 이 차이가 하루 1시간으로 살 수 있는 사람과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빠듯한 사람을 가른다.
챕터 5.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전략가의 사고방식. 그는 더 이상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 콘텐츠가 스스로 만들어지도록 설계했을 뿐이다. 하루가 시작되면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 오늘 어떤 영상이 올라갈지, 어떤 블로그 글이 배포될지, 어떤 전자책이 판매되고 있을지를. 왜냐고? 그는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엔 모든 걸 손으로 했다. 직접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썸네일도 디자인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이 모든 반복은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잖아. 그날 이후 그는 바뀌었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유튜버가 아니라 영상이 스스로 업로드되는 구조를 가진 브랜드가 되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일한다. 챗 GPT에게 기획을 맡긴다. 미드저니로 이미지 자산을 만든다. 노션으로 전체 콘텐츠 달력을 설계한다. 업로드와 관리, 썸네일까지 자동화 루틴으로 실행된다. 유입은 유튜브와 블로그가 담당하고 수익화는 전자책과 클래스가 책임진다. 이 모든 건 단 한 사람이 설계한 시스템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AI는 그 명령에 따라 조용히 일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은 뭘 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 그는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시스템을 디자인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구조를요. 성공은 콘텐츠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 흐름은 반복에서 나오지 않는다. 설계에서 나온다. 노력은 끝이 없지만 시스템은 완성된다. 그는 더 이상 AI를 배우지 않는다. AI를 움직이는 구조를 설계할 뿐이다. 이제 당신의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AI에게 넘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다. 챕터 6. 당신은 결국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화면을 다 끄고 방 안이 조용해졌을 때 문득 생각이 스친다. 나는 지금 AI를 쓰고 있는 걸까? 아니면 AI에게 쓰이고 있는 걸까? 하루를 돌아본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켰고 누가 만든 영상, 누가 쓴 글, 누가 올린 쇼츠를 멍하니 쳐다봤다. 내가 만든 건 없었다. 그저 소비했다. 그리고 그 소비는 누군가에겐 수익이 되었을 거고 누군가에겐 성장이 되었을 거다. 그 누군가는 AI를 명령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같은 도구를 받았다.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같은 기회. 하지만 다른 질문을 던졌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AI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일해줘. 나는 설계자니까. 어떤 사람은 AI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의 질문이다. 오늘 당신은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나? AI는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더 무섭다. 기록된 행동만 보고 지시한 자만을 선택한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의 문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당신은 지금 선택의 문 앞에 있다. 소비할 것인가, 설계할 것인가, 지시받을 것인가, 명령할 것인가, 흘러갈 것인가, 만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문장이 당신이 쓰이는 사람이 아닌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